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8월 2일 경제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지만 때로는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식을 특강을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금리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6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통해서 주식시장과 금리와의 문제, 상관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입니다. 금리는 뒤에 밑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좀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를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얘기입니다. 금리와 주가는 서로 이제 반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는 금리와 주가는 이제 동행한다라는 이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와의 이제 반대 역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금리와 주가가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근저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적으로 금리와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와 주가는 동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이론을 따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를 반영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현재는 첫 번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왜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각종 비용,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밑에 나온 금리와 주가는 경기가 선순환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가 선순환이 된다라기보다는 중동발 이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동 문제가 잦아들게 되고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기준 문제 인플레이션 이게 어떤 거냐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제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평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문제가 터지고 우리가 2천 원 가까이 그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름을 넣으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도 최대한 이제 기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똑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만 10만 원에 들어갔을 때보다 15만 원에 들어가면 제 소비가 50% 늘어난 걸로 보이죠. 50%가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수치를 본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은 야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이 그럼 이제 그런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감안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경제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수정해야 되고 이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은 숫자만 봅니다.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양한 이슈들을 감안하다 보면 이게 기준점이 모호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각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유가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론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면 결국 이제 금리는 각종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죠.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클서부터 이제 쇼크를 줬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또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신중을 하게 되고 투자를 미루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논쟁거리를 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10년 뒤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내용도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액자산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주가의 수급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금리가 상승하면 10년 뒤 1억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주식의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PER이 10배라는 건 뭐죠? 우리가 10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현재 이제 반영하는 것이 PER 10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PER이 5배라는 것은 5년치 이익밖에 반영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은 뭐 20배를 하는 과정인데, 금리가 이제 그러면 10년 뒤에 1억을 현재 가치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금리의 역산이죠. 금리 역산인데, 3% 정도의 금리다라면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뭐 뒷자리 이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천만 원을 금리 3%로 굴리면 10년 뒤에 1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5%로 가면 지금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6천만 원을 5%로 굴리면 10년 뒤에 1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1억을 벌 기업의 현재 가치는 7천만 원과 6천만 원 차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3%대 금리에서 7천만 원의 값어치를 나타냈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6천만 원밖에 기업의 가치를 따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로 올라가면. 그러면 7천만 원에서 5%, 6천만 원으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현재 주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PER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 기업의 PER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PER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7천만 원의 기업 가치가 6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럼 PER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인식하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보고 계신 것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제 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금을 타 보니까 정말 뭐 소고기는커녕 치킨밖에 못 사 먹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금리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되겠다라는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5%면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만 버는 거죠. 이 알파는 이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00%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0%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5%에서 내가 똑같이 5%를 벌면 10%를 바라는 거지만 금리가 5%에서 10%로 가면 15%를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는 기업의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익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데 오히려 목표 수익률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주식시장에 굳이 뛰어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이렇게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데는 이제 이 알파가 작습니다. 알파가 작은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따진다라면 여러 가지 투자 모형들을 따진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알파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주가를 주식 시장에 굳이 뛰어들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마지막 여섯 번째 메커니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 이제 채권의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짜리 채권과 7%짜리 채권이 있으면 여러분들 7%짜리 채권인데 그것이 조금 안정성이 있다라면 굳이 주식 투자를 지금 구간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놓게 된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대체제가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시중의 금리를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콜 금리 플러스 알파로 이제 채권 금리 거기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알파를 만들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굳이 내가 주가보다는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금리와 주가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은 현 구간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 유가는 또 그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 이론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1억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목표는 금리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금리는 주가의 대체제라는 거죠. 반대로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작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10년 뒤 1억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PER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금리가 낮아지면 기준점인 목표 금리를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5%에서 3% 떨어지면 동일한 알파래도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견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댓글에도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미치는 요소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25bp, 25bp 올라가는 것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옛날에 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5bp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얼마가 올라가냐면, 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25bp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그 이자 내는 것은 뭐 몇천 원 정도겠죠. 1년에. 몇만 원 정도든지.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단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조단 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면서 기업의 이익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 금리는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든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재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언제 이제 미국이 올릴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7월 달에 올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결정돼요. 8월 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원래 이제 7월 말에 이렇게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올리는 쪽에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러면 9월 달엔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8월 말부터 컨센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와 주가는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는 뭐죠?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7,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고요. 지금 순간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하루하루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현재로서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지만 8월 말부터는 금리와의 상관관계, 금리의 반응성도 같이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러한 경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